수당의 문화 관련돼서 보는데요. 자, 일단 본문 보면은요. 당이 통일제국을 발전하다. 수많은 혼란을 수습한 이연 고조는 당을 세우고 장안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618년 당은 균전제와 부병제 등 수의제도를 이어받아 율령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율령체제 박스 치시고요. 자, 율령은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 그래서 당은 삼성육부제를 기초로 중앙의 행정 조직을 마련하고 지방은 주연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또한 과거제를 계승하여 귀족 세력을 억제하는 대신 실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과거제, 균전제, 부병제 등을 갖춘 당의 통치체제는 위진 남북조 이래 북방민족과 남방 농경민 문화가 오랫동안 영향을 주고받은 결과였다. 그러니까 그 수당을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부터 수당을 건국한 세력 자체가 바로 관롱 집단이라고 하는 호한 융합 체제. 다른 말로 하면 말 타는 애들과 한족의 피가 섞인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왔듯이 북방 유목민과 그다음 남방 농경민의 문화가 섞여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서성과 문화성이 황제의 명령서를 만드는 거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다듬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거 실행하는 부서가 6개로 나뉩니다. 한편 당은 돌궐 제국을 제압하고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고원 지역까지 아우르는 영토를 확보하여 비단기를 장악하게 됩니다. 돌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나라 때 이제 말탄 애들인데 꽤나 넓은 영토를 장악하게 됩니다. 또한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안사이난. 자, 안사이난 중요한데요. 안사이난 이후 귀족은 토지 겸병, 그러니까 토지를 겸병이라는 게 뭘까요? 토지를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겸병. 그러니까 병합한다. 합친다. 토지를 합치고 그 다음에 농민이 망하면서 당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를 위해서 군대를 가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 한쪽으로 쏠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정부의 힘은 약해졌으며 지방에서는 절도사의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절도사는 지방장인데 어떤 지방장? 군사에 올인된 지방장이라고 했죠. 군사에 올인된 지방장. 결국 당은 황소인하는 격분이 쇠퇴하다가 변방절도사인 주전충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도사의 힘들이 강해지면서 군사력이 강한 지방장인 절도사인 주전충에게 멸망을 하면서 5대 십국시대가 열리고 주전충은 후량이라고 하는 자신만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농민지배체제 보도록 할게요. 농민지배체제. 자, 전기에는 균전제가 있습니다. 균전제는 성인에게 일정한 토지를 주고 그 대가로 세금을 거둔다. 균전제. 용조. 균전의 대가로 곡물. 그 다음에 노동력, 용. 그 다음에 옷감, 조를 세금으로 납부하였다. 조용조. 그 다음에 부병제는요. 농민은 농한기에 군사훈련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면 병사로 출정하였다. 그래서 당나라 전기에는 바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은 바로 쌀, 몸, 특공대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했었죠. 쌀, 몸, 특공대. 자, 쌀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쌀이고 그 다음에 몸으로 때우는 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군대 가는 거, 하나는 공사장 가는 거. 그 다음에 특이라는 건요 뭐라고 했죠? 특산물. 그리고 이거를 공납이라고 합니다. 공납. 물건을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납은 물건을 내는 거다. 공납. 그 다음에 물건이니까 대전 성심당 빵을 생각하시라고 했었죠. 대전의 성심당 빵을 내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균전제는 땅을 골고루 나눠준 거예요. 고를균, 밭전. 그래서 국가에서 백성에게 토지를 주고 그 다음에 충성을 다 바치게 세금을 바치게 하는 게 바로 균전제. 그러니까 충성을 다 바치면서 세금을 바치려면은 마른 수건을 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뭡니까? 토지를 주는 게 바로 균전제입니다. 토지를 줘요. 자, 일단 토지를 줘. 그 다음에 백성이 충성을 다 바치면서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내는 게 조용조입니다. 자, 그래서 조는 바로 쌀. 균전의 대가로 곡물. 곡식을 내는 게 조고 그 다음에 용은 노동력은 공사장 가는 거, 몸으로 쓰는 거, 공사장 가는 거 용입니다. 옷감이 조예요. 옷감이 조. 그런데 쌤은 설명을 특산물로 낸다고 했었잖아요. 특산물. 그런데 여기는 옷감이잖아. 원래는 쌀, 몸, 특공대, 공납, 물건을 내야 돼요. 특산물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심당 빵을 내야 돼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발달된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업이 발전됐습니다. 상업. 중국은 상업이 발전되다 보니까 상업이 발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업이 발전되면 성심당 빵을 이때 당시에 옷감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심당 빵을 직접 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옷감으로 내든, 그러니까 공납을 성심당 빵으로 내든 옷감으로 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국가는 뭐만 받으면 돼? 성심당 빵만 받으면 돼. 성심당 빵. 그런데 그 상업이 발전되지 않은 지역이나 그런 데에서는 그냥 성심당 빵을 직접 내는 거예요. 물건 직접 내는 거야. 직접 내는 거예요. 그런데 상업이 발전된 지역에서는 뭡니까? 옷감을 내면은 옷감을 받은 국가가 어디 가서 시장 가서 성심당 빵을 사오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쌀몸 특공대가 그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이 기본적인 세금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쌀, 조, 용, 몸으로 하는 거. 공사장, 그 다음에 공납, 물건을 내는 거, 특산물 내는 거.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 상업이 발전됐거든요. 그러니까 옷감으로 내게 되면은 옷감을 국가에서 받아서 시장 가서 뭡니까? 이 옷감으로 성심당 빵을 사는 거예요. 시장 가서 사오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옷감으로 걷기도 했다. 그런데 이 조자가 고를조예요. 고를조를 썼을까 했었는데 옷감으로 내거나 또는 성심당 빵, 물건, 특산물로 직접 내거나 그거를 고르는 거 아닐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뭘로 낸다? 물건으로 낸다. 근데 상업이 발달되니까 저기 옷감이나 쌀 같은 걸로 내가지고 뭡니까? 시장 가서 사온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보면은 조선 후기 때 이 공납이 조선 후기 때 시장이 발전되거든요. 조선 후기 때의 오일장이 발전이 되면서 장시라고 하는데 이 발전이 되니까 그 성심당 빵을 시장 가서 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심당 빵을 직접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쌀로 대신 내게 하는 거예요. 쌀로. 공납을 쌀로 내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옷감이 많이 나다 보니까 옷감으로 대신 거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병제는 뭘까요? 요거 몸에서 군대 가는 거.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당나라 전기 때는 토지를 준다. 균전제. 토지를 준다. 그 다음에 충성을 바친다. 세금. 그래서 세금은 조, 쌀, 용, 몸, 공사장, 조, 공납, 성심당빵, 특공대, 쌀몸 특공대. 그리고 군대 가는 거는 부병제. 됐죠? 조용조 부병제. 그러니까 균전제의 대가로 조용조 부병제 그 세금, 충성을 다 바치는 거. 그런데 안사이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안사이난. 이게 8년 동안 일어났던 아주 대난리거든요. 자, 이 안사이난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땅이 집중이 됩니다. 소수의 사람이 많은 땅을 가지게 되고 대개는 귀족들이 많은 땅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 균전제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아까처럼 토지를 줘서 이 토지 가지고서 사람들이 먹고 살면서 충성을 다 바쳐서 세금을 내는 건데 이 구조 자체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전제가 깨지니까 조용조하고 부병제도 자연히 깨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후기 때는 안사이난을 통해서 난리가 일어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부자의 귀족들이 땅을 많이 갖게 되면서 균전제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대토지를 소유한 현상이 나타나 농민이 몰락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세금이 조용조하고 부병제였잖아요. 세금이 조용조 부병제, 쌀몸 특공대. 그런데 이걸로 못 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세법. 그래서 1년에 2번 두 번의 세금을 내는데 세금은 여름과 가을에 호구별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산에 따라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진 재산에 따라서 세금을 내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요. 자산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아인사이난 이후로 그 전에 균전제가 무너지게 되고 균전제가 무너지니까 백성들이 세금을 못 내요. 조용조나 부병제를 못 해. 그래서 조용조와 부병제가 무너지면서 세금 제도가 뭐예요? 너 땅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땅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세금 많이 내. 그런데 1년에 2번 내. 자산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걸로 바뀌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조용조 부병제가 무너지잖아요. 조용조 부병제가 안사이난으로 무너지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군대도 여기서 이제 세금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이제 모병제,
모병제가 뭐예요? 바로 직업군인을 하게 됩니다. 농민이 몰락하여 군 복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직업군인이 병사로 일하게 됐다. 모병제. 그래서 농민이 몰락하여 군 복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직업군인이 병사로 일하게 됐다. 당섬채라는 건데 낙타와 서혁인의 모습, 그래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이국적인 분위기라는 게 그 당나라가 수나라 당나라가 바로 유목민 말타는 애들과 한족의 문화가 그 섞였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문화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당대에 다양한 문화가 발달되답니다. 당대에도 유교는 여전히 존중을 받았다. 그렇죠. 수당은 유목민과 한족이 섞였으니까 유교 플러스 불교예요. 유교 플러스 불교. 그런데 한대일의 훈구학이 집대성 한대일의 훈구학을 집대성한 정통 해설서인 오경정의가 이때 완성되어 과거 시험이 기준되었다. 자, 당대에는 그 전에 진한대의 어떤 그 유교가 발전이 되게 됩니다. 진한대의 유교가 뭐죠? 훈구학이고, 그게 훈구학이고, 자, 우리가 분서갱유를 겪으면서 분서갱유에서 뭡니까? 분서갱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학자라는 이유만으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책을 파묻는 사람이 있었고, 책을 불사르고서 없애고서 암기하는 사람. 그래서 두 애들이 책을 유교 경전을 다시 복원을 하는데, 그게 글자가 A가 맞냐 B가 맞냐 서로 글자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는 겁니다. 글자놀이. 그래서 훈구학에는 뭐가 있을 수가 없습니까? 생각 사상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오경정이라고 하는 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오경이라는 것은 다섯 개의 중요한 유교 경전 책인데 그거를 정의를 한 거예요. 여기에 오경정이라는 책에 들어가는 글자만이 뭡니까? 정확한 글자다. 그러니까 훈구학을 완전히 집대성한 게 오경정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완성되어 과거 시험이 기준이 되었다. 오경정이 들어가 있는 글자만이 정답이다. 한편 현장등의 승려는 인도에 가서 직접 불경을 가져와 번역하면서 중국 불교의 바탕을 닦게 됩니다. 그리고 도교 역시 전국적으로 성행합니다. 도교는 중국의 그 전통 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유행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특징적인 게 바로 불경을 가져와서 번역을 하면서, 이 불경은 메이드 인 인도잖아요. 근데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 언어로 된 불경을 한자로 번역을 하면서 많은 다양한 한자들이 만들어지면서 한자가 다양해졌다. 그리고 중국 불교의 바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당대에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발전이 되는데 시는 귀족의 취향에 맞아 유행하게 됩니다. 시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요. 특히 이백 두보 등이 활약하였다. 그래서 당나라 때는 그 위신 남북조 시대 때의 약간 화려하고 그 사치스러운 도시적인 귀족 문화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화, 서예 등의 분야에서도 뛰어난 예술가들이 잇따라 출연하고 화려한 색상을 자랑하는 당상체 역시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당이 여러 나라와 폭넓게 교류하답니다. 자, 당은 대외 활동을 통해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정복지 이민족을 다스리기 위해 각지의 통치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주변 국가는 조공 책봉 관계 외에 기미나 교역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방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조공 책봉은요, 한마디로 중국 황제가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책봉, 그러니까 왕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조공, 어떤 예물, 그러니까 뇌물이라고 보면 돼요. 뇌물을 바친다, 기부엔 테이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미나 교역, 다양한 방법으로 개방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외교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던 당의 수도인 장안에서는 신라와 일본, 돌궐, 위그루, 그 다음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에서 사신과 상인, 유학생, 승려 등이 몰려들었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 출신 학자들은 당의 과거에 합격해 관직을 받기도 하였고, 유학생은 장안이나 멀리 인도로 가기도 하였습니다. 당 현장은 인도의 경전과 불상을 가지고 돌아와 대당서육기라는 여행기를 남기게 됩니다. 이 현장이 바로 서유기의 삼장법사의 모태가 됐던 인물입니다. 아시아 문화권 형성. 그래서 한대일의 한자, 유교, 불교, 율령체제가 주변 지역에 전파가 됩니다. 이는 당대의 개방적인 분위기가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더욱 확산되어 주변 지역의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요. 자, 그래서 한자는 그러니까 국가가 다스려지려면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자는 외교, 학문 등 종교 발전과 교류를 촉진하였고, 그리고 각국의 독자적인 문화 사용이나 창조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유교는 각국의 정치인과 사회 규범 형성에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유교가 왜 발전이 되게 되죠? 바로 한족이 섞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 전에 얘기했었죠. 이민족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인 유교를
싫어하고 뭐였다? 불교.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불교가 발전되고, 그리고 위진남북조 이후 바로 수당대 때는 한족과 말탄 애들 유목민족이 문화가 섞이기 때문에 유교, 그 다음에 불교. 중국 불교를 받아들인 동아시아 각국의 불교는 국가 불교 또는 호국 불교의 성격을 띠며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각국은 불교를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왕족불 사상이라고 해서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국가불교 또는 호국불교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처음부터 그 민간, 그러니까 그 밑에 하부 백성들부터 받아들였던 게 아니라 국가 지배층이 먼저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게 위에서 아래로 그 확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율령은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 체제 정비에 효과적이었다. 율령은 법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신라, 발해, 일본 등은 당의 제도와 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전통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각국은 이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고유의 제도를 만들어갔고, 이러한 공통 요소를 지닌 동아시아 문화라고 부를 만한 것이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그 네 가지, 바로 한자, 유교, 불교, 율령이 바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